네, 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또 우리 오선 의원이시죠. 귀한 걸음 하신 우리 박찬정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친애하는 대구 시민 그리고 특별히 수성 얼굴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일에 박찬정 TV를 통해서 왜 홍준표 후보가 이곳에서 압승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홍준표가 이번에 국회에 되는 야당 기수를 이런 기준기를 두고 앞으로 갈아버릴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압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박찬정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 그걸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끝났네, 끝났어. 뭐 제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대구에서 당선되기를 원치 않는, 아주 적극적으로 원치 않는, 죽기보다도 싫은 홍준표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남쪽에 한 사람이 있고 북쪽에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남쪽은 문재인이야, 문재인. 문재인이가 홍준표가 되면 야당의 총사령관이 되고 청와대와 자신을 향해서 도끼자루 휘두르듯이 두들겨 팰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홍준표가 떨어지기를 바란. 또 한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야, 김정은이. 이 35세 애송이 새끼가 문재인이를 온전하게 임기를 끝내게 해야 지가 마음대로 주무룩거릴 텐데, 이 홍준표라는 자가 당선돼서 문재인을 물어뜯어 버리면 자기까지도 물어뜯길지 모른다 해서 이 두 사람이 가장 당선을 원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소리 한번 질러보시오. 이 자가 소리가 청와대 일단 들리기를 하면 더 반드시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소리 한번 질러보시오. 평양까지 돌렸어, 평양까지. 뭐 제가 더 이상 얘기 하나 말합니다. 이제 요약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5년 임기에 3년 차를 채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뭐 어느 당에 누가 되고 지원사업이 어찌되고 그건 다 부처적인 얘기야. 3년 동안 나라를 망쳐놓은 박찬종 기준에 의하면 헌법을 파괴한 것이 탄핵 사유가 30가지도 넘어 30가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건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문재인이는 확실히 탄핵될 사유가 내 기준으로 30개가 넘고, 나보다도 헌법에 더 정통한 홍준표 후보 등으로 아마 한 35가지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2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코로나가 창궐 하니까, 특히 대구 지역에서 이 선거 끝났다, 이런 선거 끝났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완전히 손 들었다 이랬는데 2월 말 3월 초 3월 중순 가면서 어랍쇼 잘 관리하고 잘 선방하고 국제적으로도 칭찬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하면 아니지. 아니요 해야지. 아니요. 이게 잘 막아진 거는 문재인이는 시진핑이 겁이 나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막지를 안 했어. 그러니까 모기가 들어오는 것 모기장은 치지 않고
목이 들어온 걸 방안에서 그냥 F킬러라고 이게 이 지역의 여러분들 의사, 간호사, 조무사들이 이걸 지켜낸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거 선방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에 1호 체계를 만들고 이게 전노원 노태우 대통령을 거쳐서 노태우 정권에서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인 지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그 손에 의해서 오늘 일요 체계가 확립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천 명이죠. 미국에서 병원을 못 가요. 병원을 못 가요. 일요보험에 든 사람만 보험 가는데 한 번 가는데 약 수천 불씩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요 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의사 조무사들이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만큼 막은 걸 내가 막았다. 내가 잘해서 막았다. 세상에 이렇게 국민을 속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일요체계가 77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거치면서 확립되었다. 이 말을 죽어도 하기 싫은 겁니다. 제 민부서 내문 갖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이 일요체계를 이렇게 해갖고 이게 선방됐다 하는 걸 죽어도 말하기 싫은 겁니다. 죽어도 이 바보 병신들이 말이야 이게. 자, 이점 제가 얘기를 할 때 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뻥튀기 해갖고 문재인이가 잘 선방했다. 선방한 건 이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마스크 끼고 어깨 툭툭 치고 하고 다니고 그거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아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민주당과 그 협력 괴뢰 정당인 시민사회당, 열린민주당이 과반수를 넘어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분의 2를 넘어가는 종국형 개헌을 해요. 종국형 개헌은 김정은 체제를 받아들이는 연방제 개헌을 반드시 하고 맙니다. 왜? 우리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다.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서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빨갱이 세상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방향으로 가고 만다. 과반수가 넘어도 공수처를 7월 초에 발족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특별히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이 공수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가 막혀 죽겠어요. 제가 박찬종 TV에서 계속적으로 이 공수처는 조국이란 놈을 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은 울산시장 분정선거의 지령자로 그가 피의자로 조사받고 임기 끝나면 그걸로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에서 윤석열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사건, 조국 사건 이거를 공수처가 발족되면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넘겨라 이송 명령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깔아 뭉개버리고 지금 윤석열과 울산 조국 수석 사건의 실무 책임자 14명을 이미 공수처가 생기면 거기서 수사하도록 고발하겠다고까지 합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이 검찰을 해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검찰 수사를 받고 언제는 일을 나오고 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 정권의 핵심 문재인, 조국, 임종석 등등 이 실력자들이 빠져나가고 면책받기 위한 기관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령기관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유령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공수처를 없애고
문재인이 빠져나가고 임종석이 빠져나가고 조국이 빠져나가고 신라젠 사건에 권력자들이 관련돼가 이 처먹은 거 다 빠져나가고 라임 사건에 처먹은 거 다 빠져나가고 그 외에도 처먹은 게 많은데 잘못 얘기하면 가짜뉴스라고 내가 몰릴지 모르니까 수두룩 뻑뻑해요. 이게 좌파 운동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스님이 고기 맛을 보면 법당에 파리 모기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386 운동권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짜고 해먹는데 짜먹는 속도도 빠르고 덩치도 크고 이 나라를 지금 거덜낼 정도로 여러분들을 제가 1대1로 만나면 어디서 얼마씩 처먹었다가 내가 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놈들이 도둑놈 공화국을 지금 만들까 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과반수가 되게 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척하면 척이라고 제 말씀을 너무 잘 알아들어서 비도 오고 이러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왜 무소속으로 나왔습니까? 이거는 미래통합당의 주류 세력들이 홍준표를 공천을 하면 아무데나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면 기가 살아가지고 그 안에 문재인이가 탄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1야당이 3분의 1을 차지하면 탄핵이 안 되면 2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홍준표 후보 2등 했지요. 문재인이가 41%, 홍준표 후보가 27%, 그 다음에 안철수가 20%, 유승민이가 5% 그런데 저는 그때 물밑에서 안철수에게 내가 협박을 했다. 너 말이야. 내가 잘 아는 너 홍준표한테 양보해라. 그러니까 유승민은 내 말 듣게 돼. 나중에 유승민 결국 5%밖에 못 얻었으니까 안철수가 홍준표 후보에게 양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가 표가 더 나온다 그래. 야 이놈아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 말대로 여기가 2등 했고 안철수가 3등 했고 유승민이가 4등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의 표를 합하면 41%를 얻은 문재인이보다도 많은 50%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아니고 억울해. 이게 말이지. 홍준표 대통령이 하늘에서는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려서가지고 이거 대통령을 못 만들어내가지고 오늘 이런 생고생을 하고 이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2년 뒤에 지금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 황교안이를 들어 내가 대통령감이 있습니까? 거기 대통령감 없어요. 당장은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미래통합당이 100석 미만 개헌선을 저쪽으로 넘겨줄 위험도 있고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과반수가 되면 좋지. 그러나 안 될 가능성. 그러면 이게 힘에 붙이는 미래통합당을 앞장서서 호령호령하면서 문재인을 향해서 핵폭탄을 쏘듯이 매일같이 온몸으로 말과 행동으로 싸울 수 있는 투사가 대구의 선거구가 몇 개요? 12개 선거구 중에 이 말 들으면 섭섭할 겁니다. 눈을 비비고 봐도 그 투사가 없어. 서울에도 투사가 없어. 강조한이도 투사가 될 수 없어. 오늘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주저앉고 이게 개헌선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의 이미지, 황교안이라고 하는 자의 대표가 당이 무기력하고 비실비실 피하고 종로에 나와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안 나오려고 더듬질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미래통합당 이름은 남는 인상 황교안이 뭐하던 사람이냐 이렇게 돼. 만약 홍준표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한다면 미래통합당 홍준표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준표 아니라는 게
제가 말이죠. 홍준표 후보보다 나이가 한 살만 어려도 홍준표 제껴버린다고. 박찬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도 이제 뒤따라가면서 홍준표가 있다 이거야. 홍준표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 정당이다 이거야. 홍준표. 여러분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싸울 때 마지막에 말이죠. 국회 본회의장 앞에 그 홀을 로텐더 홀이라고 하는데 10명이 여러 개 문간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프랑카드를 걸었어.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냥 갑자기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 세계 법안을 방매질 할 것 같아. 거기에 10명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자회견 할 때는 한 20명 정도 요래 앉아가지고 나를 밟고 가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길래 내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참 미치고 지랄했다 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 말을 참아 못하고 아니 그렇게 10명 앉아가 나를 밟고 가시오. 밟고 갈 필요 없지. 뛰어넘어가고 훌쩍 뛰어넘어가고 옆에 다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로 둘러가면 되고. 제가 말이죠 황교안 나경원 대표에게 로텐더 홀을 점령하라. 수도권에 500명만 거기에 꽉 채우면 못 뜯어내 말린다. 민주당이 500명을 뜯어 말려가지고 최루탄을 쏘기 전에는 본회의장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 제발 좀 그렇게라도 해서 대구 민심도 폭발시키고 광화문 민심도 폭발시키고 로텐더 홀을 점령하라. 안 해요 애들이. 안 하고 그냥 민주당 의원이 쑥 들어가니까 거기서 팻말로 우리는 반대다 이러고 썩 물러섰어.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런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당 대표다 당직이다 맡고 있어가 이 홍준표 도대체 이 자식 어디 갔느냐고 내가 그랬다고. 홍준표 어디 갔느냐고. 홍준표 지금 국회의원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회는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공수처 폐기 법안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후보들 가운데 대구만 하더라도 10몇 명 중에 그게 앞장서서 내가 깬다 이럴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에 홍준표 후보를 떨어뜨린 것은 이것들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참 이게 말하기 민망합니다만은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 대통령 후보 되는데 홍준표가 걸림돌이 된다 이래가 물을 먹일 것 같아. 이런 속 좁은 바보 병신들이 당을 막지. 자 여러분 이제 결론 내립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방 공약도 잘하고 하는 것도 공약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느냐, 김정은, 시진핑, 신중 종북 체제로 가느냐, 윤석열 검찰을 해체해버리고 조국을 살리고 문재인이를 울산 사건 등의 면죄부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이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래 대구의 12명 중에 홍준표가 안 나와서는 모르겠지만 홍준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홍준표를 떨어뜨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문재인이가 미워하고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것이야. 뽑아놓으면 여기 글쎄 여기 다른 후보들 어떤 공약들을 여당 후보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홍준표 같으면 한 방에 다 해결할 한 방에 국회의원이 구청장 할 일 그런 거 그냥 뒤돌아가면서 합니까? 그것도 한 방에 해결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킨다. 문재인을 탄핵시킨다. 이 정권의 폭정을 막는다. 거기에 앞장설 기술원을 뽑는다. 대구에서는 기술을 할 사람이 없다. 다른 지역에도 기술할 사람이 없다. 오직 홍준표 뿐이다. 홍준표!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성구민 여러분, 저도 대구 사람, 대구 사람. 제가 징조 할아버지 때 달성군 구지면 창동에서 김해로 분간해 가는데 거기에 지금 삼종 형님이 묘사를 지키고 있어요. 저도 기본이 대구 사람이고 언젠가 나도 대구에 상기포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바가 있어요. 이 대구 수성구 특히 을구에는 제 둘째 딸과 가족이 살고 있고 그 집에 표가 3표 있어요. 표가 3표. 그러니까 제 사위와 딸, 그 다음에 큰 손녀가 지금 서울에 외갓집에 제가 데리고 있는데 걔가 뭐지 사전투표 하는데 홍준표라니까 위에 할아버지 이랬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쌍둥이가 지금 고3인데 생일이 8월달이야. 아까 내가 점심 같이 먹었는데 야 인마 4월달이래야 니를 찍을 텐데 아이 할아버지 걱정 말라고 제 친구 중에 투표권 있는 놈은 제가 싹쓸이 하겠다고 그랬어. 싹쓸이 하겠다고. 이 표도 홍준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홍준표 의원 만세! 야당 총사령관 만세! 문재인 골로가는 소리 하려고 문재인 홍준표가 두들긴다. 김정은이도 두들긴다. 수성구 만세! 끝났다 끝났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속이 다 시원하시죠? 네, 진짜 멋진 말씀 해주신 우리 박찬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이 정말 아주 좋은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고 수성을 바꾸는 우리 시민 여러분의 달 같은 마음이 뜨고요. 또 오선의 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 우리 1030 세들이 준표 행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젊은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아주 미소가 멋진 정말 잘생긴 남자입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1,500명의 집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 그리고 당원들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당에서는 출마를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고 제 스스로 처음에는 유배지라고 생각하고 대구를 왔는데 설마 대구 사람들이 홍준표를 버리겠느냐 그 생각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대구가 저에게는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수성구에서 출발을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대선의 시작이다. 옳죠!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되고 난 뒤에 대구로 정권 가져올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대구로 왔습니다. 그래 왔고 또 지난번 탄핵 대선 때는 저희 당의 지지율이 4%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대통령 된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당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으니까 당이라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을 구했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당을 만들어 나니까 일부 사람들이 저보고 출마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는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유년기와 청년기, 소년기를 보낸 그런 동네입니다. 홍준표의 오늘이 있게 해준 그런 대구입니다. 그래서 설마 자라난 이 대구에서 대구가 홍준표를 버리겠느냐 그 생각으로 왔는데,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저를 맺히면서 유배지로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와서 보니까 약속의 땅이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같은 곳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정말로 이 대구가 피폐해지고, 우리 대구가 국민소득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전국이 3,400만 원인데 대구는 2,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성원에 와서 11개 법정동을 매일 걸어서 10km 이상 걸어서 10일 동안 동네 구석구석을 혼자서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고 난 뒤에 왜 수성을이 수성갑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느냐? 예컨대 범물동 지산동의 아파트 가격이 범어동에 딱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같은 구에서 그거 바로잡고, 또 수성구의 답은 교육 환경이 좋은데 어린 교육 환경이 좋지 않으니 그 교육 환경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게 저는 수성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봤습니다. 그걸 바로잡겠다. 그것은 2년 내에 그 기초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가 왜 이래 피폐해졌느냐? 70년대에 대구는 섬유로 큰 도시입니다. 섬유로 컸는데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죠. 그렇게 해서 대구가 번영을 했는데, 섬유가 망하고 난 뒤에 대체 산업이 없어요. 한때 80년대에 반짝, 우방, 청구, 보성, 건설이 대구를 먹여 살렸어요. 그것도 망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대구를 먹여 살리는 아무런 산업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성서공단에 가면 자동차 부품 업체 뭐 그 정도가 대구 경제를 끌고 가는 거고, 그 외에는 대구의 중심 산업이 없어요. 섬유가 망할 때 대구의 중심 산업을 새롭게 만들어서야 옳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니까 30년이 지난 뒤에 대구가 이 꼴이 되어버렸다. 청년들이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요. 청년들이 졸업하면 서울 취직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취직이 됩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 쪽으로 또 돌아서거든요. 근데 자영업이 전국에서 대구가 23%로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자영업조차도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매일 폐업 사태 일어나고. 그러니까 대구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선거 공보물에 대구를 어떻게 만든다, 첫째 수성을을 어떻게 만든다, 그 다음에 대구를 어떻게 만든다, 통합 신공항이 2026년도 들어옵니다.
통합 신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대구에도 첨단 산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삼성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이 유치될 수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모든 제품들은 수출을 항공화물로 합니다. 배로 하지 않고. 그러면 국제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첨단 산업 유치의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구 경교도 삼성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 산업을 우선 유치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플라잉카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르는 자동차입니다. 현대 기아에서 마지막 자동차의 단계가 나르는 자동차입니다. 아마 플라잉카라고 아마 젊은 사람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가 육지로 가다가 공중이 나릅니다. 날아가는 자동차 시대가 지금 미국에는 현실화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기아가 어디에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대구로 가져오려면 수출할 때 철도 노선을 울산이나 부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륙인 대구에도 플라잉카 산업을 연구개발센터부터 제조공장까지 유치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구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을 한번 해보겠다. 근데 전체 수성을 문제는 국회의원 힘만으로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지산 범물동 같은 경우에도 범어동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구 산업구조 개편은 국회의원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것은 대통령이 되어야 정권을 가져와야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내 선거 공보물에 기재를 했어요. 수성을은 어떻게 하고 대구시는 전체 덩어리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겠다. 그걸 아마 선거 공보물에 집에 다 배달이 됐는데 잘 안 보더라고. 그걸 잘 안 보더라고. 그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선거기획사 맡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거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내가 오래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이야기를 제대로 한 시간 해야 되는데 그래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후보들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대선방이냐 홍준표 뽑아주면 2년 뒤에 보궐선거 한다. 그렇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악선전을 2년 후에 떠난다. 보궐선거 한다. 그러는데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후보는 법률을 모르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2년 후에 제가 만약 보궐선거를 만들고 떠나게 되면 그때는 제가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후보는 2번 후보가 그래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그 후보는 국회의원은 대통령 출마할 때 사퇴를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되고 거의 전날 사퇴를 했어요. 만약 2년 후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그때는 홍준표는 대통령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2번 후보한테 그 계속 떠들고 돌아다니라. 그때 되면 아니 국회의원보다 100배 힘이 센 대통령이 됐는데 그 약속 못 지키겠습니까?
약속 다 지키죠. 또 오늘 우리 둘째 아들이 법물동을 가니까 법물동에 계시는 어른들이 그래 이야기를 하더래요. 인천 있다가 수성구 싹 버리고 갈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번 후보가 이제 그래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수성구에 산다던데요.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시 오늘 참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제가 결혼을 82년도 사법시험 합격하고 결혼을 하고 봉천 7동 지하 단칸세방입니다. 그때 150만 원짜리 방입니다. 그 산동네 거기서 인생을 처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 하면서 대구까지 올 때까지 17번을 이사를 했어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검사할 때도 전세금이 올라가면 또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17번째 온 게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인데 4월 15일 날 밤에 또 보따리 안 싸도록 꼭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공약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뜻을 받아서 국회로 가면 우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50명의 몫을 홍준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 100명이서 보이 뭐예요? 전부 밀리고 농락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 4월 15일 선거는 선거의 선택은 성격 4월 15일 선거의 성격은 4월 15일은 문재인 잡는 날입니다. 문재인을 잡아야지 수성구가 살고 대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러면 문재인 잡을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수성구에서는 민주당 1번한테는 한 표도 주면 안 돼요. 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에 찍어줘야 돼요. 각구에 계신 분들도 조연 찍어야 돼요. 얼굴에는 제가 낫겠죠. 아무래도 얼굴에는 문재인 잡을 사람이 나가는 게 맞겠죠. 물론 이인선 후보가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이인선 후보 말대로 내 2년만 하고 자리 물려줄 테니까 제발 동네 다니면서 내 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이상한 뭡니까 그 성스캔들로 쫓겨난 퇴출된 전직 국회의원 하나 데리고 동네 다니면서 매일같이 내 욕만 하고 아침 되면 내 사무실에 와서 떠들어요. 밖에서 사무실 앞에서 회의하는데 과물 질러서 내 제발 그 집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2년 있다가 거기 자리 안 줍니다. 내가 딴 사람 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비 오는데 참 여러분들 1,500명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원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성황을 일으켜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홍준표가 아니 노래는 내 마지막 날 할게. 마지막 날 할게. 마지막 날 내 노래 안 맡게. 마지막 날. 그래서 정말로 지난 대선 때 내가 오죽 답답하면 노래했겠어요? 탄핵 때 지난 대선 때 동성로에 한 10만이 모였는데
무슨 얘기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뭐 이야기해도 말이 안 먹혀요. 그래서 동성로에서 내가 홍도야 울지 마라 불렀고, 네? 박근혜 대통령 홍도야 울지 마라 불렀고, 서산 가서는 서산 갯마을 불렀고, 네? 대전 가서는 대전 부르스 불렀고, 네? 부산 가서는 돌아와요 부산하게 불렀고, 노래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쫙 이래 모여주니까 그때 이야기할 때 메시지가 전달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했지. 지금은 정신이 전부 말짱한데 노래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정말 수성구에서 새롭게 출발해서 대통령도 안 되고 수성구와 대구의 약속을 지키고 정말로 정치 끝나고 나면 내 수성구 내려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비도 오고 이러니까 4월 15일 날 전부 가족들 다 나가셔가지고 좀 많이 득표를 내서 간당간당하게 당선시키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해주시면 그날 보따리 안 싸게 좀 해주시면 내 수성구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고 같이 잘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우리 후보 멋있으시죠? 네. 여러분 들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후보 중에 제일 낫다. 그죠? 예. 최고다. 자, 오늘 이 현장에서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너미 아닌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가 너미가 하면 아니다 하십니다. 우리가 너미가! 예, 고맙습니다. 4월 15일 여러분 기호 8번입니다. 홍준표 후보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천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